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홍입니다. 웹페이지 문서 만드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잘 과제를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느껴지겠는데 실제로 잘 이해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의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뭔지,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 이벤트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가. 일단 이벤트가 무언지를 알아야지 변화가 있을 때, 아, 이게 이벤트구나. 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이벤트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거든요. 리스너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 또 감지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거 받을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발생되는 이벤트의 돔트를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또 문서와 이미지의 로딩 완료 시 온로드 리스너라는 거, 요런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그 이벤트가 발생되고 이벤트를 감지하는 이벤트 리스너가 내부적으로 돔 트리를, HTML 문서가 돔 트리로 구성이 되어 그 안에서 제어가 되는데 그 돔 트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리스너, 어떤 이벤트가 감지되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한다, 뭐 그런 내용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키보드 이벤트하고 마우스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서 들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큰 그림으로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 이벤트가 무엇이고 그 이벤트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이벤트 리스트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죠. 웹 브라우저 내에서 동작하는 내용 설명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내에서 이벤트가 뭐냐? 이벤트라는 것은 마우스의 클릭, 키보드의 입력, 또 이미지나 HTML 문서의 로딩, 불려지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내가 어떤 URL 주소를 치게 되면 해당하는 서버로, 인터넷상에서 서버로 찾아가서 해당하는 문서를 찾아서 전달을 받죠. 전달받은 걸 웹 브라우저가 받아들여서 화면에 원하는 대로 보기 좋게 뿌려지는 거, 표현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페이지가 화면에 브라우저에 표시된 다음에 내가 누르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또 그 전에 이미지나 있던 문서를 로딩하는 것은 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그 밖에 타임이나 타임아웃 등 기타 등등 이벤트, 어떤 사건, 변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자의 행위나 문서, 브라우저의 상태 변화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게 알려주는, 그 통제하는 거, 이런 걸 이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웹브라우저 상에서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플러스 사용자의 마우스나 키보드 동작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감지하는 것을 이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발생된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일단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를 감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총 다 뭉뚱그려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이벤트를 듣고 대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이벤트의 종류에는 한 7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아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키보드의 동작, 마우스의 동작은 이렇게 감지하고,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액션을 취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걸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벤트 리스너는 앞에 on이라는 게 붙습니다. 즉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어떤 이벤트인지를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그런 함수와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함수죠, 일종의. 그것들 앞에는 이렇게 그 이름 앞에는 on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죠. 웹브라우저 상에서 마우스를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 상에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거 이름 앞에 on이 붙어 있으면 아 이건 이벤트 리스너구나. 웹브라우저 어떤 내용이 표시됐을 때 사용자의 액션이나 또는 그 문서를 로드하는 과정에 발생된 걸 감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벤트란 이런 거다 알아줘야 되죠. 예, 여기 예를 들어갖고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웹 문서가 불려지는 그 과정, 그래서 로드라고 했죠. 웹 문서 전체가 브라우저에 다 뿌려졌는지 그거를 감지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또 이미지, 일반적인 텍스트랑 이미지는 사이즈가 너무 틀리죠. 멀티미디어 파일, 동영상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서버에서 나한테 다 전달이 돼야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전달이 돼야지 동영상 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일부만 바꾸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미지 로딩이 완료됐는지를 다시 감지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뭐 폼 객체 등을 통해서 버튼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마우스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또 이 버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종류가 틀리니까 객체별로, 종류별로 각각 다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 이렇게 라디오 버튼 같은 거 있죠. 여러 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럴 때도 체인지 이벤트라는 게 발생이 돼서 뭐가 눌려졌다, 어느 부분에 눌려졌다를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 필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값이 키보드를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낼 수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날 때 이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 사람이 거기서 텍스트 필드에서 깜빡이는데 값을 안 넣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 그걸 막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를 변경한다. 브라우저의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기타 여러 동작을 취하는 것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배경 화면을 클릭한다든지 또 웹페이지 내에서 마우스가 여기 있다 움직이게 되죠. 이럴 때 마우스의 위치가 어딘지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웹 브라우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감지해낼 수 있고 그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대응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네요. 그냥 뭐 웹브라우저 수행되는 거 모두 다 보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페이지 클릭한 거, 화면 사이즈 조정한 거, 서버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까지도 감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브라우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나름대로 또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UI,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화면에 뿌려져 있는 게 보통 이제 그래픽 그림을 내면 GUI란 말이 있는데 여기 G가 안 붙은 이유는 텍스트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G를 빼버리고 유저와의 상호관계, 유저 인터페이스, UI 이벤트를 본 겁니다. 로드, 언로드, 에라, 리사이즈, 스크롤도 되네. 화면을 아래 페이지로 내렸다든지 마우스로 특정한 범위를 쭉 선택해서 그런 것도 얘가 다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밖에 키보드에 관련돼서는 키를 눌렀는지 누른 걸 띄었는지도 나누어서 감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 터치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거 예민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파일을 복사하거나 무브하거나 삭제할 때 마우스를 이용을 하죠. 복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윈도우 탐색기 두 개를 열어놓고 이쪽 폴더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딱 파일을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키 프레스 또는 키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작업은 뭐죠? 우리는 선택했다, 파일 선택했네라고 말을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마우스가 어디에 있고 마우스가 선택한 그 부분에 표시된 파일 이름이 뭔지, 그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는 무슨 파일인지도 얘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끌어갈 건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건지 이럴 때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선택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버튼 누른 걸 제가 감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다 감지가 되고 키보드에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누를 때, 뛸 때, 벗어날 때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근데 저 혹시라도 키 다운과 키 눌렀을 때 띄었을 때가 있는데 그럼 키 프레스는 뭐야? 이 둘을 합쳐서 특정한 버튼이 눌렸을 때
크게도 보고 좁게도 보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가 있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와 마우스를 띌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윈도우 탐색기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마우스를 처음에 눌렀을 때 파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누른 상태로 끌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무브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누른 상태로 좌표값이 이동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마우스를 탁 놓은 순간에 그때 복사나 이동의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눌렀고 어디에서 띄었다를 따로따로 감지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벤트.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뛸 때도 구분해서 알고 키보드 눌렀을 때 쪘을 때도 구분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마우스 얘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도 물론 잡아내겠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띄었을 때, 마우스를 갖다가 이동했을 때, 또 마우스가 특정한 영역 안에 올라가 있을 때, 이거는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아니라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감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 마우스가 거기를 벗어난 거, 들어온 것도 하나하나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죠. 생각보다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자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되고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소한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수업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슬 그런 유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학문적? 일종의 호기심이죠. 우리 핸드폰 새로 사면은 기능 확인을 여기저기 막 눌러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과목을 수강할 때는 이걸 뭘 배우자면서 책을 미리 들춰보는 친구는 생각보다 없죠. 맞아요. 정상적인 학생은 그래요. 근데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책을 잠깐이라도 들춰봤다면 또는 내가 이걸 보고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이죠. 내가 볼 때. 예, 포커스 이벤트. 이건 마우스 커서입니다. 또는 작업을 할 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있을 때, 그 텍스트 필드에 입력할 때 그 텍스트 필드에 커서 깜빡이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탭키 누르면 다음 필드로 이동을 하죠. 그때 빠져나가면 블러라고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 마우스 위치뿐만 아니라 그 화면에 입력하는 위치를 I자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벤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어디에서 발생되는? 브라우저에서 발생되는. 이거 왜 감지하지? 그 액션에 따라서 대응하는 다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해도 되지만 컴퓨터가 딱 알아서 그것까지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어떤 물건을 보고 있는데 마우스 커서로 어떤 그림만 딱 가리키게 되면 옆에 그거에 뭐 가격이라든지 색깔, 이름이 이런 게 쭉 나온다면 또는 그 제품에 대해서 비교되는 사이트에 가격을 쭉 열고 해준다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감지해내야 되죠. 즉 이벤트를 읽어내야 되죠. 그 이벤트의 종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 말고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폼에 대한 거, 클립보드에 대한, 클립보드? 예, 컴퓨터 내부에는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클립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어떤 걸 잘라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작업을 하죠. 그럼 복사를 했다는 소리는 이 내용을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냥 불러오는 거잖아요. 화면을 캡처할 때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죠. 캡처 기능 쓰는 거 아나? 그 혹시 설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윈도우 버튼하고 컨트롤 S 버튼인가? 윈도우 버튼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S자를 누르게 되면은 이 위쪽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면이 좀 흐려집니다. 그다음 마우스로 쭉 범위를 잡게 되면 그게 바로 화면 캡처가 됩니다. 윈도우 10으로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윈도우 내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썼어야 되는데 화면 캡처하는 기능, 동작 감지하는 기능, 또 동영상 캡처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또 외부에 있는 컴퓨터 원격 접속하는 거. 내가 가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빠른 지원합시다 라고 해서 접속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건 별도 프로그램 다 썼었거든요. 물론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10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지고 쓰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클립보드는 엄밀하게는 브라우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윈도우에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잘라낸 부분, 복사한 부분, 붙여넣기 이런 것도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알았죠?
폼에는 버튼들이죠. 리셋, 서밋 그런 거고요. 인풋의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의 값이 변경됐을 때 그것도 감지하는 거죠. 즉 텍스트 창이 열렸을 때 거기 커서 깜빡이다 키보드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셀렉트, 체크, 레디오 버튼에 대해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예, 주요 이벤트 리스너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앞에 설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키 눌렀을 때, 띄었을 때, 전체 다,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뭐, 그 밖에 뭐야, 마우스 다운, 엔터 눌렀을 때,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 움직일 때,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다가 벗어날 때, 마우스 휠도 감지를 해내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 이건 앞에 on이 붙었잖아요. 앞에 설명한 그런 이벤트를 감지하는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값, 마치 함수와 같이 쓰이는데 이 값을 읽어내게 되면 이런 액션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우리 HTML 문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것만 다 설정하면 발생된 바로 글이 불려 들어갑니다. 내가 if 키보드가 눌렸냐, if 뭐 마우스를 움직이냐 이렇게 안 해도 설정만 하면 시스템이 브라우저가 쭉 감지하고 있다 알려준다는 거죠. 윈도우 브라우저는 여러분에서는 윈도우와 같은 겁니다. 윈도우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는 여기서는 윈도우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환경이 좀 틀려질 뿐이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동작을 감지하는 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엔 이벤트를 설명했고요. 지금은 그걸 감지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겁니다. 예, 이벤트 리스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보니까는 에러가 발생된 것도 감지를 해내네. 서버에 접속해서 그림 파일을 받는데 가끔 그림 파일이 서버가 꽂으면 속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 통신 장비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 서버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넘어올 수도 있고 없는 걸 불러서 기다리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프린트도 잡아주네. 프린터가 미리 보기를 시작하기 직전 끝난 후 이런 것도 잡았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해보려고 합니다. 많아지니까 좀 겁이 나네. 실제 준비한 거 이만큼 안 되거든요. 예, 이벤트 리스너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즉 이벤트를 감지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됐을 걸 감지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인데 그걸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CSS 배울 때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CSS는 어디 집어넣을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를 어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별도로 태그 만드는 방법도 있고 외부 파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HTML 태그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방법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돔 객체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에다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그 프로퍼티 그리고 별도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dd event listener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이 둘이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놓을 건데 유사합니다. 돔 객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주 얘기했구나.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갖고 우리가 만든 HTML 문서가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쫙 분할돼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취급하기 좋게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나누어서 쫙 배치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되어 있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돔트리란 말이 다음에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그거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가 뭐인 것도 객체고요. 객체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객체란 말을 쓰는 거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한 것, 그거를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애매해요. 그냥 다 그러면 이게 뭐라 꽉 집어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모두 다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화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거기 이벤트 리스너는 아까 그 앞에 온자 붙은 그것들 있죠. 거기에 속성값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함수,
를 처리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add 이벤트 리스너는 내가 만들어 추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얘는 이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걸 수행하라는데 이거는 아예 이런 행동일 땐 이거 해줘를 미리 등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에이, 어렵게 받지 맙시다. 제일 먼저 HTML 태그 내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태그 이런 거 P 태그, 뭐 HR 태그, BR 태그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여기 이벤트 리스너 이름을 바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요 블록이죠, 패러그래프이죠. 마우스를 올리면 오키드 색으로 변경되다가 화면에 뿌려져 있는데 그걸 마우스를 딱 올렸을 때, 즉 온 마우스가 그 위에 있으면 요게 수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야? 디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키드. 지금 이 객체의 스타일 CSS를 제어하는 거네요. 그때 배경 색깔은 오키드. 오키드가 난초, 야생 난초를 오키드라고 하지 않나? 난초죠, 난초. 난초 색깔. 근데 뭐 난초 색깔은 딱 떠오르질 않네. 뭐 그렇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성감수성 또 뭐 인종 또 국가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에 대한 생각이 많이 틀리잖아요. 뭐 하늘색, 살색, 땅색, 물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프리카나 또는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북극에 사는 사람, 남극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떠오르는 색깔이.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오케이, 알았죠? 이렇게 태그 속에 특정한 속성값을 주고 태그 내에 프로퍼티, 이것도 프로퍼티죠. 여기다 이렇게 직접 그 액션을 기술하는 방법, 이거를 HTML 태그 내에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하고 쉽죠. HTML 태그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거, 간단한 거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이벤트 리스너를 HTML 태그 속에다 기술한 예입니다. 아까 그겁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됐고요. 내가 여기다가 마우스, 요거만 여기 선택해놨죠.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즉 온 마우스 오버가 되면 색깔을 오키드로 바꾸고 마우스가 거기를 벗어나면 흰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흰색, 배경색이 흰색이네요. 이렇게 요게 오키드 색깔이래네. 그냥 우리는 보라색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리스트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요거는 두 번째로 돔 객체 이벤트 리스트 프로퍼티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퍼티라 그러면 요거잖아요. 이거의 속성 값들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 리스트를 따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해당한 대상이 누군지를 고르기 위해서 거기다 아이디로 지정해서 요 태그에 대한 거야에서 지정을 해준 거죠. 꼬리표를 달아야지 찾아가서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동작하는 내용은 펑션으로 오바라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선언해 줬고요. 그 속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기술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기능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내부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코드를 쭉 한 줄 읽어 나갈 때 이걸 만난 순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오버라는 걸 불러내면 그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예요. 봤더니 P에다가는 HTML 문서에 P라는 여기 보면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id가 P인 놈에 대한 꼬리표를 여기다 연결시켜 놓으라는 거죠. 나중에 부를 때 P를 불러내면 요 P, 똑같이 P지만 얘를 요거를 불러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불러오고 거기에 온 마우스에 대한 저런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서는 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아까는 감지만 하는 건데 감지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벤트면 조작업이야. 5번은 뭐죠? 그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여기 뭔가 적혀 있겠죠. 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펑션은 뒤에 함수가 붙는다고 해서 메소드는 함수가 붙는다고 해서 함수는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다고 했는데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를 작성할 때는 뒤에 요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관성 없다가 욕해도 소용없어요. 들어오면 네가 공부해서 만들면 되지 뭐. 예, 어쨌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벤트 리스너 속에 특정한 속성을 지정을 하고요.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고 그 값에 따라서 함수를 지정하면 이 함수를 찾아가서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샘플 봅시다. 네, 앞에서 설명할 때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에다 리스너를 등록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용어 자체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어쨌든 마우스에 어떤 동작이 있으면 또 키보드에 동작이 있으면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다 자바스크립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내에 집어넣고요. 여기 보니까 변수 선언에 함수 지정해서 이거는 저장만 되죠. 얘도 저장해 저장만, 얘도 저장해 저장만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init 초기화하는 작업 같으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니셜라이즈란 말이 나오면 초기화 처음에 도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 p 태그를 id로 사용하는 놈에 대해서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면 over라는 함수를 돌려주고 마우스가 벗어난 out이라는 함수를 돌려줘 해서 가봤어요. over라는 함수는 오키드.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아까 저기 태그 소개해 드는 거 똑같은 작업입니다. 화이트로 바꿔줘서 여기는 정의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태그로 지정했는데 태그에다가 리스너 집어넣은 거죠. onload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init이란 여기는 또 괄호가 들어가네. 이건 태그니까 아까 프로퍼티 쓰는 거 지금 이거에선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는 놓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그리고 나서 아이디도 얘한테 이거 마우스로 올리면 오키드로 여기다 걸어줬어요. 그럴 때 로드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그럼 이게 적용이 됐다는 소리네. 적용이 되면서 이거는 여기 찾아가서 이거는 선언되기 전 선언에도 끌어 들어가네. 뭐 C에 보면은 미리 그 함수의 원형에서 이미 선언이 안 돼 있으면 함수를 못 불러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불러다 저장만 하니까 그러겠다. 받자마자 실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즉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에다가 이벤트 리스너 얘 프로퍼티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앞에 거 예제랑 동작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벤트 리스너의 표현 방법 앞에 게 훨씬 쉬운데요? 그렇죠. 앞에 게 훨씬 쉽죠. 근데 태그에 들어간다는 게 나쁜 점이죠. 태그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딴 데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또 기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별도 함수로 빼놨다 그러면 나중에 이름만 불러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해 보이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살펴보죠. 다음 방법은 add event listener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했던 프로퍼티에다 리스너 설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이상한 말 나오거든요.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가 함수예요. 작업 처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여기다 이벤트 이름 주고 리스너 이름 주고 여기다 이상한 것도 적어주면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 대해서 거기에 이벤트를 추가해 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임의로 지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지정을 할 때 기존 걸 불러다가 실제 내용을 바꿔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는 어떤 타입이고 기능이 펑션 이름은 뭐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선언해 주겠다는 겁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샘플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리스너 선언한 방법에는 HTML 태그에 선언한 방법 또 뭐 있었죠? 돔 객체의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에 설정하는 방법 또는 add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하는 방법 자기가 이 중에서 편한 방법 하나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 할 필요 없고요. 쓰기에 이게 좋더라 아니면 또 이거를 해야 돼 이게 많이 써 그러면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만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아까랑 동일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거만 틀린데 여기 아까는 P의 on mouse over였는데 add event listener라고 적고 그걸 여기다 적었네. on mouse가 아니네 그것도 또 그냥 mouse over네. 내가 그렇게 준 겁니다.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가 발생, on이 붙으면 리스너라고 그랬죠.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오버라는 그런 메소드, 저 일을 수행을 해줘 그 소리입니다. 요거만 요 표현 방식만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새로운 걸 추가할 거냐, 있는 걸 불렀을 거냐인데 있는 거에 프로퍼티 값, 속성 값을 바꾸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임의로 추가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봅시다. 이벤트를 선언한 방법입니다. 태그에 넣어도 되고요. 있는 거에 붙여도 되고요. 새로 만들어 등록해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편한 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태그에 집어넣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까 프로퍼티에 집어넣는 방법 또는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주면 좋습니다. 이거 교양인데 너무 쓸데없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걸러내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랑 수업을 해서 나랑 같이 하는 수업 중에 외우는 수업은 없습니다. 외우는 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무슨 내가 지금 수능, 학력고사 수능 볼 거 아니잖아. 외워서 시험 볼 거 아닙니다. 그냥 문서 만들면 되거든요.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하고요. 필요하면 책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외워서 하려고 그래? 왜 미련한 짓을 해요? 외웠다가 나중에 규정 바뀌면 W3C에서 법 규정을 바꾸면 또 배울 거야? 에이, 지금이나 배우고 나중에 못 배워요. 그래서 개념, 이건 이런 원리야.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게 좋은 게 기술은 점점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옛날 걸 외운다고. 이게 법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 외우고 소설 외워요? 아니에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기술은 날로 변하고 바뀝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해야 됩니다. 고로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 외우지 맙시다. 알았죠? 그렇지만 배울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해야 됩니다. 또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르치는 거 내가 하는 거 좀 말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 흔한 용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 되고 대충 뭐 꾸미는 거야. 이벤트 제어하는 방법이야.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어도 됩니다. 큰 욕심내지 맙시다. 나중에 기말에 여러분 평가할 때 난 보고서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필요하면 검색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대신해달라고 시켜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실력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거, 그런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나는 받아들이니까요. 큰 걱정하지 말고 배우기 바랍니다.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겁을 낼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겁내지 맙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리스너 프로퍼티에다 집어넣는 방법, add 이벤트 리스너를 쓰는 방법. 말 더럽게 길죠. 그렇죠?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에 등록하는 방법, add 이벤트 리스너 사용하는 방법에 둘 비교해 놨거든. 똑같아요.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요거만 틀려요. 요거만.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쓸 때 너희들 힘들지? 그래서 편하게 써. 물론 이제 이것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교양으로 배우는 우리가 그것까지 들어가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것까지 의심이 생기면 전공을 해요. 전공을 부전공을 하든 복수 전공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호기심 유발하고 이게 무엇인지 대충이나마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알고서 듣기 바랍니다.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예, 요 차이점만 이해하면 된다. 뭐 자기 어느 게 편해 보여? 이게 더 간단한데 글씨가 적잖아. 예, 그러면은 이벤트 리스너에 프로퍼티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 이름을 이거 쓰기 싫은데? 그럼 지가 만들어 써. 그러면 되지 뭐. 오케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래요. 거기다 또 하나, 아까는 없었지만 익명함수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는 방법. 익명함수. 이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할 때는 5번이 아웃이니 이런 이름 줬죠. 이니 이런 이름. 그거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요. 아까 이름 부르는 부분이 있었죠. 그 이름을 따로따로 한 것도 거기에 펑션에 있는 코드를 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기 쉬우라고 링크 같은 걸 걸어서 밖으로 빼놓은 거잖아요. 거기다 직접 코드를 쳐도 됩니다. 이름 빼버리고 직접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아까 오버, 아웃, 노자 여기다 그냥 그거 함수 영상 쭉 다 적어버리면 됩니다. 이름 주지 말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익명함수. 이름이 없이 이름을 몰라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요거는 저기죠.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방법. 요거는 add 이벤트 리스너를 쓰는 방법이죠. 똑같아요. 여기서 직접 적어주면 됩니다. 표현한 방법이죠. 네, 밥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말 한국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밥 먹자는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죠. 네. 좀 이해가 안 맞나? 네. 그런 겁니다. 코드가 짧거나 한 곳에서만 사용한 경우 이 방식을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태그에 쓰는 건 좋은 방법 아니라고요. 나중에 또 쓰고 싶으면 또 적어야 된다. 여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익명함수를 한 경우는 필요할 때 또 적고 또 적어야 됩니다. 이런 기능이 또 필요할 때 또 타이핑해야 돼요. 물론 긁어서 붙여넣기 하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쓰는 경우는 이게 편하죠. 오케이? 익명함수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함수 쭉 줬었는데 여기서 init을 불러서 init 속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별도의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함수 부분이 예지요, 예. 직접 적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예죠, 예. 함수 부분입니다. 직접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기능은 동일합니다. 내가 늘 보는 거는 화면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보는 거거든요. 회사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결론은 결과 보는 거죠. 과정에는 내가 고생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겠다는데 뭐. 하지만 결과와 동일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보다 고생을 좀 덜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되죠. 앞에서 세 가지 하고 익명까지 지금 설명, 네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기 편한 거 기억했다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에 거랑. 앞에서 설명한 리스너 작성법입니다. 이벤트 리스너 작성법 시작할 때 세 가지라고 그랬고요. 지금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가지는 익명함수 처리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그에 하는 방법,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에다 집어넣는 요거죠. 집어넣는 방법, add 이벤트 리스너 요거죠. 요거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두 방법에 여기 함수 이게 기술했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 태그 여기 어디가 있냐? 예, 이 태그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 버리거나 아니면 요 속에다가 부른 놈한테 직접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P에 온 마우스 오버 태그에다 직접 적으라고요. 별도로 함수를 빼지 말고. 지금 함수 밖으로 빼면 여기 이름을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 부를 때 지금 요거에다가 이걸 직접 적으라고. 오버 다 지워버리고 거기다 펑션 이 내용 적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명 함수에 이용한 방법은 특별한 건 아니죠. 변형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벤트 리스너가 뭐죠? 이벤트를 감지하는 방법, 감지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를 감지하는 놈,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지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감지할 필요 없는 거잖아. 오케이? 예, 지금까지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가 무엇고 이벤트 리스너가 뭔지 설명하고 이벤트 리스너를 만드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대충 이벤트 리스너 뭐가 있고 이게 뭐야? 요 생각까지 했으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힘들게 살지 맙시다. 우린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